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저녁 인사드립니다. 생방송 시시각각 이동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입니다. 네. 먼저 오늘 준비된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문화초대석 준비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은 대구의 소식이 아닌 광주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맞이해서 광주에서 두 가지 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네. 황인모 사진작가와 함께 감상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광주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1980년 그 뜨거웠던 5월의 역사를 버스를 타고 광주의 곳곳을 이렇게 투어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여정 함께 해보겠고요. 네. 마지막으로 대구에서 지난 5월 10일 유권자의 날을 맞아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라는 주제로 그 소식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 현장으로 먼저 나가보겠습니다. 네. 어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오승철, 김다희 리포터가 광주에 나가 있다고 네. 하는데요. 광주에 어디에 있을지 저희가 한번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잘 연결돼 있습니까? 전남 도청인가 본데요. 좀 전해주실까요? 현장 토크 LT 현장 오승철입니다. 김다희입니다. 자, 오늘도 김다희 씨와 함께 네. 광주 왔는데요. 광주에 여러 대표 명소가 있습니다만은 5.18 민주화 기념일 앞두고 네. 오늘은 옛 전남도청이죠. 네. 저 뒤에 보시면 5.18 최후 항쟁지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그럼요.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공간이죠. 지금 뒤에 보이시는 저 건물이 네네네. 바로 옛 전남도청 자리인데요. 네. 39년 전 많은 시민들하고 학생들이 나와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우셨던 바로 그곳입니다. 맞습니다. 네. 흔히들 뭐 군청이나 시청 옛날 이게 그 화면을 보면 그냥 뭐 군청 자리 이렇게 돼 있는데 항전지라는 그 자체가 항쟁지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가슴 아프거든요. 저 의미가 또 남다르죠. 영화에서나 자료에서 많이 봤던 곳인데 직접 또 와보니까 뭐 아픈 마음도 있긴 하지만 규모가 저렇게 작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그러니까요. 하네요. 수많은 인파가 광장에 모여있는 네. 그런 사진을 봤었을 네. 때 되게 차갑고 딱딱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다면 네. 오늘 여기 와본 이 소감이 좀 그래요. 문화행사랄지 네. 많은 걸로 해가지고 탈바꿈되는 그런 새로운 된 것 문화 같아요. 공간도 네, 많이 탈바꿈하고 그렇죠. 있다는 네, 말씀이죠. 네. 잠시 후 그런 얘기와 함께 옛 전남도청이 가진 의미 전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뵐게요. 네, 어제는 광주 5.18 그 민주묘지에서 현장 소식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옛 전남도청 앞에 자리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존되고 있는 그 역사의 현장, 또 그 현장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또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문화 초대석 코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5.18 민주화 운동 기념 전시회가 여러 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광주에서. 네. 그곳의 그중 두 곳을 우리 황인모 작가가 직접 다녀오셨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황인모라고 합니다. 예, 네. 이렇게 또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예. 이번 주 토요일이 5월 18일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을 기념을 맞이해서 직접 광주에 다녀오셨다고 들었는데요. 어떠셨습니까? 5.18 민주 묘지에 일단 다녀왔었는데요. 네. 네. 좀 무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그 참배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5.18이 다가와서 그런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숙연한 마음으로 네. 그 묘지를 이렇게 다녀가는 것 같아요. 지금 화면 속에 나오고 있는 곳이 광주 5.18 민주묘지. 네네, 저희가 5.18 어제 민주묘지. LTE 현장을 통해서 연결했던 곳인데 직접 저기 딱 자리에 계신 그 느낌이 어떠셨나요? 어, 뭐 엄숙함. 네, 이 시대를 시작했어요?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예. 상당히 불편한 장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그래서 되게 무거운 마음으로 끝까지 있다가 온 장소입니다. 네. 어떻습니까? 보통 이 5.18 민주화운동 관련한 전시회가 전국에서 다양하게 또 펼쳐지는데요. 네. 이번에 다녀오신 광주에서 두 곳의 전시장을 다녀오셨다고 네네네. 들었거든요. 간단하게 먼저 좀 소개를 해주시죠. 5.18을 기념한 이제 사진전을 먼저 다녀왔는데 네. 안녕 민주주의라는 사진전을 다녀왔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의 민주주의의 여정들을 볼 수 있는 전시회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역사적 현장에서 그 5.18을 다루는 그 미디어 아트나 설치 아트들을 보고 왔습니다. 아, 예. 39년 전을 기념하고 또 기억하는 그 발걸음에 저희 제작진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일단 먼저 그 첫 번째 사진전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사진전이 열리고 있는 곳은 국립 아시아 문화 전당이고요. 우리 황인모 작가가 직접 제작진과 함께 현장을 다녀봤습니다. 네. 첫 번째 사진전의 주제가 안녕 민주주의. 무엇보다도 그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던 4.19 민주혁명,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6월 항쟁,
등 민주화 기념 주간에 개최되어서 ACC를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역사 교육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 민주주의는 평화, 권위, 노동, 인간의 조건, 삶의 조건, 애도, 광장이라는 6가지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걸어왔던 민주주의 역사와 평화를 향한 여정이 기록한 이 사진들을 통해서 전 세대가 공감하고 소통하며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하고요. 한 가지 관람 팁을 드리자면 그 평화 세션의 남북 대칭, 그리고 권위 세션의 그 높은 장벽 등 각 작품들이 가지는 그 의미들과 함께 그 각 키워드별 공간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신다면 더욱 알찬 관람이 되실 겁니다. 이 사진은 보기만 해도 내용들이 너무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군인들이 어떠한 거리를 지키고 있는 모습인데 이것만 봐도 이 시대 상황이 얼마나 무서웠던 어떤 그런 상황인지를 알 수 있고, 더군다나 또 여기 다양하게 엄청나게 많이 있는 이런 간판들이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 사실들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는 사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진은 참 시간이 내용을 만드는 아주 중요한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가장 인상 깊은 사진이 이 사진인 것 같습니다. 네, 바로 첫 번째 사진 전시와 아시아 문화 전당에 있었던 안녕 민주주의 사진 전시회였습니다. 화면을 통해서도 우리 작가님이 직접 네네. 또 그 느낌을 좀 전해주셨는데요. 한 번 더 네네. 좀 정리해 주실까요?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여정의 민주주의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거는 억압된 민주주의에서 발전하는 방향이라면 지금은 사회 소통 부분에 있어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민주주의 같은 것들을 잘 다루고 있는 전시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사진 작품을 작업을 하시는 작가님께 더욱더 좀 특별한 느낌이 있었던 전시회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아까 조금 전 언급해 주셨지만 가장 감명 깊게 본 작품이 있었잖아요. 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작품이죠. 네. 조금 네네.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금방 보이는 저 사진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총을 들고 시민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지금의 모습으로 상상으로서는 저는 이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기록들이고요. 또 하나 저한테 흥미로운 것들은 예. 네. 과거의 거리의 모습이잖아요. 지금 보지 못하는 네. 저기 무수히 많은 간판들이나 골목들이 지금 보지 못하는 그런 현실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런 역사를 알지 못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과연 저 사진전을 본다면 어떤 느낌을 받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작가님 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광주가 이런 곳이었구나. 그리고 또 저렇게 많은 간판들이 저런 상호의 간판도 있었구나. 또 글자체도 있고 그밖에 나는 다양한 분위기들이 이 사진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큰 매력 속에서 이렇게 고민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군인은 왜 서 있을까? 그렇죠. 이런 의문점 하나 정도는 네네네. 가질 수도 있을 네.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이런 역사적 사건들은 다양한 형태로 펼쳐지는 전시회가 많은데요. 방금 보셨듯이 이 사진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만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사진은 존재해야만 찍을 수 있는 특정한 매체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사진을 보게 되면 실제 있었던 사실이라는 생각을 전제로 사진을 보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진의 어떤 역사적 기록성을 좀 더 명확하고 강력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매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진전은 그러한 사실적인 힘을 네. 가장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진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되겠죠? 사실 살짝 왜곡이 되긴 하지만 예. 그래도 찍는 사람이 중요한 어떤 철학적 가치를 가지고 찍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런 작품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을까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이렇게 남겨놓음으로써 예. 그 시대가 이런 모습이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이 크죠. 네. 실제로 관람객들 모습도 영상에서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실제 그곳에서 관람했을 때 그곳 분위기는 어땠을지, 또 실제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관람객들이 관람을 하셨을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네, 민주주의의 발달 과정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었잖아요. 예. 네. 그러한 것들을 증명하는 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보는 마음 발걸음들이 좀 무거워지는 듯한 그런 기분을 많이 느꼈고요. 또 네. 이미지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보면서 이미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모습인 것 같아 보였습니다. 네. 이런 질문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9년 전에 우리 황희문 작가께서 현장에 계셨다면은 네. 또 어떤 사진들, 추억들을 역사를 남겼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는데요, 저는. 사진기를 들고 밖으로 나갈 때마다 늘 고민하는 부분들 하나인데 예. 네.
나는 과연 저 당시에 저런 시기에 저런 무거운 사건들을 촬영을 해서 남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보여줄 수 있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러한 것부터 나의 자세는 어땠을까? 그런 철학적 고민에 대한 궁금증이 지금도 있습니다. 네. 하고는 싶다는 생각을 하지만 과연 그렇게 했을까에 대한 고민을 끊임없이 합니다.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지금의 마음으로서는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는 그냥 그 작품을 감상하는 데 그쳤다면 맞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더 깊은 고민을 하게 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렇게 안녕 민주주의 사진 전시회 만나봤고요. 네. 조금 더 다양한 작품들이 전시됐던 열흘간의 나비때 전시회도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옛 전남 도청 본관에서 전시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 사진전과는 조금 다른 형태의 어떤 전시회라는 게 시작에서부터 조금은 느낌이 전해지는 네. 것 같은데요. 네. 전시회 열흘간의 나비때. 분명 사진전 앞서 보셨던 전시회는 전시 주제는 열흘간의 나비때로 18일부터 27일까지 열흘 동안 시민군들의 항쟁 일지를 각 6개의 관별로 전시 컨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람하실 때 주목하실 점은요. 아무래도 각 공간별로 다니시면서 경찰청 본관 그리고 전남도청 본관 이렇게 각 공간별로 시민군들이 어떠한 활동을 하였고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 공감하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곳 5.18 민주평화기념관은 다른 5.18과 관련된 사적 지와는 달리 문화예술적으로 풀어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기승전결의 이야기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구조를 쭉 따라가시면 좀 폭넓게 편안하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5.18과 관련된 현장들과 그 이야기들을 함께 참여하면서 만들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단순히 피상적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여러 강연이나 공연이나 뭐 체험 프로그램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내 아버지나 어머니, 형제, 자매일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이 현장의 이 어떤 군중들의 어떤 형상물 속에 제가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군중들이 지금 눈, 코, 입이 없이 그냥 어떤 불특정한 어떤 그런 형태로 남아 있는 것 자체가 상당히 강렬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불특정한 대다수의 어떤 시민들이 어떤 부조리한 어떤 부분에 어떤 맞서기 위한 어떤 큰 힘들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신 작품전이 열흘간의 나비때라는 전시회였습니다. 네. 일단 제목에서 유추할 수 있겠네요. 지난 5.18 사건의 열흘간의 기록을 담았을 것 같은데요. 네. 네, 열흘간의 기록들을 모티브로 해서 그 미디어 아트나 그 밖에 설치 아트로 이렇게 성화시킨 작업들입니다. 네. 네. 어떻습니까? 화면 속에서는 그 제가 제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인간의 형상들이 네. 이렇게 나란히 나열되어 있는 그 모습의 작품이 한동안 네, 나왔었거든요. 네네네. 저 작품이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되나요? 예, 저도 기억에 남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네. 시민들이 형성한 예. 조형물들인데 그 금단로에 이제 총포를 쏘는 어떤 그런 사실을 근거로 이렇게 조형물을 만들고 그 군중들이 그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이렇게 그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건데 지금 이 작품이요. 네. 상당히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나가는 모습들의 어떤 굳건한 의지가 보이는 것 같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저런 작품을 이렇게 사진 속에 담을 때는 뭐 어떤 쪽에 이렇게 그 포커스가 맞춰지나요? 어떤 느낌이 들까요? 항상 상상하는데 그 현장에 내가 어. 들어가서 네. 그 현장 사람들과 같이 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예. 예. 가장 힘이 강하고 가장 뭔가 굳건한 의지를 보일 만한 조형물들 찾아서 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촬영을 하죠. 한편으로는 상당히 힘이 드실 것도 같아요. 네. 심리적으로도 그렇고. 네, 조금은 힘들고 불편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촬영을 하다 보면. 그리고 내가 이걸 찍어서 보여줬을 때 이런 것들이 또는 이분들에게 이러한 어떤 것들이 좀 다르게 보여지지 않을까에 대한 네. 고민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영상으로만 봐도 조금 전에 사진전과는 좀 더 사뭇 느낌이 또 다릅니다. 그렇네요. 더 네. 숙연해지기도 네네. 하고요. 방금 보신 미디어 아트, 또 사진전, 또 다른 매력들로 사람들이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네. 관람하셨던 시민분들은 이런 미디어 아트전을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미디어 아트들은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이 워낙 가까이에서 네. 접하기 접하는 때문에 거죠. 예. 네네 뭐 인터넷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미디어를 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네. 그 미디어 아트의 특징이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무엇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민들이 훨씬 더 쉽게 다가가지 않겠나는 생각을 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다른 어떤 예술 장르보다는 좀 더 편하고 쉽게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매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형태입니다. 쉽게 볼 수 없었던 어떤 작품 형태 아닙니까? 이 미디어 아트전이란 부분 속에서도. 네, 저거 같은 경우는 제 현장에서 출토되는 어떤 유물들을 예. 같이 전시하고 있는 건데 아, 거기에 이제 각종 텍스트와 함께 그 의미성을 더 부여하고 있는. 이게 네. 모니터 옆에 있는 이 건축물의 자재들인가요? 네네, 그 현장에서 출토되어 있는 것들을 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희가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황 작가님을 통해서 전해 듣기는 합니다만은 그 작품 속에 들어가 있었던 그 기분하고는 사뭇 거리감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항상 상상을 하거든요. 예. 상상을 해서 이거는 나에게 무엇을 이야기할까, 나에게 어떤 내용을 던질까에 대한 고민 속에서 늘 살고 있습니다. 네. 이 39년 전 사건을 다시금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네. 요즘도 많은 진실들이 규명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작가님께서 직접 다녀오셨는데 전반적인 감회가 좀 궁금하거든요. 광주의 5.18이라는 사건은 너무나도 쉽게 알고 있는 단어잖아요. 네. 근데 막상 제가 가면서 느끼는 거는 이 가까운 과거를 너무 모르고 있구나, 너무 모르고 살고 있구나에 대한 어떤 미안함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따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정리되지 않은 마음들이 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네. 네. 자, 황인모 작가께서 직접 광주에 있었던 두 가지 전시를 다녀오셔서 저희 스튜디오에서 함께를 해주셨는데 직접 사진 촬영도 현장에서 많이 해주셨어요. 네. 그게 아마 저희 네네. 인사 나누고 나면 마지막 영상으로 또 네네. 준비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사진들일까요? 현장에서 예. 저의 조금은 다른 시각으로 예. 이렇게 보고 있는 사진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제목은 황인모 작가님의 시선을 통해서 본 광주의 모습이라고 저희가 지어봤습니다. 네. 그 영상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신 황인모 작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황인모 작가가 직접 광주에서 보고 느낀 그 화면을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담아봤습니다. 현재의 광주 모습이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럼 다시 광주의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옛 전남도청 안으로 이제 들어갔을 텐데요. 네. 오승철, 김다희 리포터 지금 어디 계신가요? 연결돼 네. 있습니까? 상태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은데, 예, 전해 주실까요?
자, LTE 현장 옛 전남도청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만. 네. 예. 건물 외관하고는 다르게 안에 직접 들어와 보니까 맞아요. 5.18 관련 전시회가 한창이더라고요. 네, 좀 어떻게 보면 어둡게만 생각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뭐 조명도 밝고요. 네, 또 네. 좋은 전시도 많이 있는 것 볼거리도 같아서 많은 것 새로운 같고요. 역사도 있고 좀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계신 분 한번 저기 만나서 또 얘기를 한번 네, 나눠볼까 하는데 또 직접 만나서. 사진을 보니까 그 당시 모습 같기도 합니다. 저쪽에 있는 모습들이. 이게 도청 광장이었나 네네네. 봐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쪽으로 갈까요?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학예연구사 유경남이라고 합니다. 네. 아주 자료를 이렇게 수집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전남도청은 2005년 무안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관련 자료들이 여러 곳에 이제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한 자료들을 수집을 해서 이번 전시를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39년이 지나다 보니까 좀 없어진 것도 있고 뭐 제보받은 것도 계시겠지만 좀 제일 기억 남는 어떤 맞아요. 좀 자료 수집까지 자료라든지 굉장히 이런 시간이 것도 오래 어떤 게 걸렸을 있을까요? 것 같은데. 좀 100년의 역사를 다루었지만 이 공간이 가장 중요한 역사는 1980년 5.18이거든요. 네. 그래서 들어오시면서도 봤지만 이 사진이 네네. 제일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진은 1980년 5월 당시에 전남도청을 배경으로 해서 앞에 광장에 모여있는 광주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5.18을 얘기할 때 굉장히 슬프고 이제 폭력적인 모습을 상상하기 네. 마련인데 이때는 계엄군이 광주 밖으로 나갔을 때 시민 스스로 아하. 자치 활동을 하던 그런 모습인데요. 네. 여기 재밌는 점은 이 시민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다 확인할 수 있어서 관람객들이 시민들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그런 몇 안 되는 사진이기도 네. 합니다. 사실 많이 봤던 장면이 좀 그 피를 많이 흘리시고 다치시거나 이렇게 격한 모습들을 많이 맞아요. 봤는데 요거는 말씀처럼 이제, 이제 항전을 하다가 물러간 상황에서 시민군들 좀 힘을 얻는 그런 모습이란 일단은 말씀이죠. 시민들 표정이 다 각기 있겠지만 네. 대체적으로 긴장이라고는 없고 다 좀 약간 편안한 마음. 이러다가 또 참변을 당하셨으니까 네. 그게 또 아픈데요. 그래서 이제 전남도청이 가진 의미를 저희가 꼭 이제 뭐 가져가야 됩니다만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예, 전남도청이 가진 의미랄까요? 전남도청은 약 100여 년 동안 굉장히 권력기관으로 사용이 됐는데요. 네. 1980년 10일간의 항쟁을 통해서 민주화의 상징이 되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러한 역사성을 후대에 이어져서 다음 세대들도 이 공간에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네. 민주, 인권, 평화라는 주제로 무엇인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이어지리라고 생각이 네. 됩니다. 우리나라 참 아픈 역사가 많은 그런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뭐 28이란 대구 시민들이 항쟁했던 그런 것도 있었고, 맞아요. 뭐 봉마 항쟁도 있었고, 네. 어떻게 뭐 대구 시민분들께도 그런 연장선에서도 하고 싶은 얘기도 많으실 것 같아요. 대구와 광주는 지역은 다른 공간이지만요. 대한민국이라는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살고 있는 국민이고 이제 시민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대구의 2.28 민주화운동, 광주의 5.18 민주화운동처럼 비슷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비슷한 점, 같은 점들을 서로 나누는 그러한 뭐 교류와 협력이 계속 되었으면 좋겠고요. 5.18을 알기 위해서 광주에 대구 시민들이 자주 찾아와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는 이런 사진 공간에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웃는 그런 모습 있잖아요. 네. 그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네, 듭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보시면 굉장히 전남도청의 많은 모습들이 자료가 많이 있네요. 있습니다. 5.18 때 모습뿐 아니라 옛날 모습들이 있고 한데 저쪽에 또 학생들이 또 이제 뭐 또 다리 주는 의미가 있다 보니까 많이들 와서 구경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나눠볼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3학년 이민지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조선대학교 역사문화과 17학번 이현찬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조선대학교 토목과학과 4학년 김민서라고 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자주 왔던 공간은 솔직히 아니에요. 와서 또 오기 성인이 되고 와서 어렵으니까. 보니까 또 다른 공간도 많이 느끼기도 하는데 자주 왔던 곳입니까? 자주 오는 곳입니까? 네, 자주 방문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 학교에서도 굉장히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시내와 바로 옆인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많이 지나다니는 공간이고 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되게 배울 곳이 많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답사나 그 외에 뭐 학술 방문 같은 경우로도 많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네. 어떤 기억이 좀 많이 남을까요? 어떤 얘기를 좀 하고 싶으세요? 네,
제가 여기를 늘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이 건물에 직접 와서 전시회나 그런 걸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은 그냥 이 공간이 되게 사람들한테 가까운 곳이고 그리고 되게 이렇게 뒤에 사진을 보시면 그래요. 네.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게 이게 참 믿기지가 않는 네. 그런 공간인데요. 그래서 그런가 지나다니면서 되게 울렁거림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때 당시에 사람이 열기 많으면. 같은 게 네. 뭐 굳이 아주 생생하게 아주 정확하게 공감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이런 공간에서 저희가 민주화를 저희가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게 된 네. 배경을 만들어낸 역사적 사건이 있었던 장소라는 사실에 되게 마음이 좀 네. 울렁거리고 뿌듯하고 그 중심에 학생들이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맞아요. 학생들의 질문 자체가 자발적 참여가 전제 자체가 있었으니까. 잘못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네. 그런 상황이 됐다면 우리 학생은 어땠을 것 같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상황이 일어났던 80년 5월 18일보다는 훨씬 이후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 당시의 상황이 정확하게 공감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잘 모르는 경우일 수가 있어요. 모르는 세대이기도 하고 그런데도 그렇지만 모르는 세대지만 그래도 충분히 그런 공감할 것 같습니다. 충분한 네. 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내가 그때 그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네. 그때 당시에 참여했던 많은 학생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면 꼭 해주고 싶은 말 혹시 있어요? 저는 감사합니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딱 그 네. 5글자로 함축이 된 것 같은데 네. 우리 친구는 시청자분들께도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면 좀 지금 부탁드려볼까요? 이 방송을 네. 보고 계실 대구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사실 광주 호남 지역 분들은 5.18에 대해 좀 자세히 알고 계시지만 좀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좀 왜곡된 사실을 좀 많이 알고 있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전시회나 아니면 문화예술 공연을 통해서 5.18에 대해 좀 많이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또 이런 행사가 광주뿐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도 많이 좀 치러져가지고 의미를 좀 기억할 맞아요. 수 있는 예. 그런 게 됐으면 반드시 좋겠습니다. 알아야 될 공간일 수도 있는데 많이 또 변신하고 있으니까 너무 네. 무거운 마음은 갖지 마시고 그럼요. 그 꿈과 마음 갖고 계실 때 많이들 오는 곳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이제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네. 예, 여러분들 광주 또 많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우리 또 5.18 민주운동 기념일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도 보셨습니다. 현장에서 LTE를 통해서 보셨고요. 5.18의 아픈 역사 너무 무겁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네. 문화적으로 조금 더 친근하게 다가가는 노력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틀 동안 현장에서 수고해 주신 오승철 또 김다희 리포터도 고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광주 소식입니다. 네. 광주에 뜨거웠던 1980년도 5월의 그 역사를 버스를 타고 돌아보는 그런 투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1980년 5월) 민주화를 외친 광주 시민의 뜨거운 숨결이 다시금 5월이 되면 마음속에 새롭게 피어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역사의 현장을 돌아볼 텐데요. 저 혼자가 아닌 다른 동행자분들과 함께 버스로 투어를 해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시겠어요? 전국 곳곳을 향해 달리는 버스들이 모이는 터미널. 버스들 가운데 광주 100년 역사 속을 향해 달리는 시티투어 버스가 있는데요. 이번 5월부터는 1980년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그 버스 이름은 바로 5월의 버스. 오늘 또 5월의 버스는 굉장히 남다르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버스인가요? 광주가 가지고 있는 인권 도시로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이 5월의 이야기를 버스를 통해서 함께 여행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단순히 예전에 5.18이라는 사건으로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해 광주가 던질 수 있는 메시지를 담을 수 있도록 5월의 버스라는 형태로 지금 기획해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각지에서 온 여행객들이 들뜬 표정으로 5월의 버스 출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오셨어요? 일본에서 왔어요. 일본? 아, 사시는 곳이 일본이에요? 먼 거리인데. 아니, 어떻게 오셨어요? 아니 한 1년에 한 번씩은 한국은 오고요. 그래 고향도 갔는데 광주는 처음으로 와요.
아유, 아주 가까운 거리도 아니고 그 먼 일본에서 오셔가지고 광주도 처음인데 또 굉장히 의미 있는 또 시티 투어 버스를 타신다니까 두 분 정말 멋지신 분들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친구분들이세요? 다 젊은 분들인 것 같은데? 네네, 다 친구. 네. 친구, 동료. 와, 오늘 5월에 버스 탄다고 뭔가 80년대 그 컨셉을 살려서 이게 또 이 젊은 친구들이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인가 봐요. 맞나요? 맞아요. 오늘 이 5월에 버스 탑승할 텐데 어떠세요? 기대감? 네, 재밌을 것 같고. 약간 설레고. 네. 1980년으로 돌아갈 시간 5월의 버스가 시동을 걸었습니다. 오늘의 여행은 80년 그날에서 오신 K가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악을 사랑하는 청년 K라고 합니다. 아까 80년대 복장 컨셉의 그 친구들, 어머, 배우였네요. 이 배우들은 현장에서 또 드라마 속에서 1980년 5월을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았답니다. 저와 함께 그 찬란하게 빛나던 그 봄으로 함께 떠나보시겠습니까? 네. 떠나보시겠어요? 네. 좋습니다. 1980년 5월을 향해 버스가 출발합니다. 이동하는 동안 버스 안 모니터를 통해 80년 5월 광주의 이야기를 담은 드라마가 이어지는데 드라마는 5.18 시민군 대변인 윤상원 열사 이야기를 모티브로 노동자들과 공부하던 들불야학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5월의 버스가 찾은 첫 번째 현장인 광천동 성당과 광천시민아파트는 5.18 당시 최초의 민중언론 투사회보를 제작한 바로 그 들불야학이 있던 역사적인 곳입니다. 반독재 민주화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한 광천동 성당을 지나 옛 국군 광주병원으로 이동합니다. 계엄사에 연행돼 고문과 폭행을 당한 시민들이 끌려와 치료를 받았던 곳입니다. 당시 병원에까지 따라온 수사관들에게 치료 과정에서조차 취조를 당해야만 했었답니다. 지금은 병원이 이전하고 그 터는 산책로로 조성돼 2017년 시민에게 개방됐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당시의 이야기가 재현됩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계신 외신 기자 여러분, Citizens and foreign journalists. 광주는 고립됐습니다. 광주 is isolated. 그들은 시위를 하는 시민들을 향해 총을 발포하고 권력을 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부디 이 광주의 진실을 전 세계에 알려주십시오. 여기서 뭐 들어오고 있어? 다 뒤져보려고 작정했어. 이게 다 뭐예요? 헤이나 가쇼. 난 여기서 끝까지 싸울란게. 우리들은 점입하다 훌라훌라, 같이 죽고 같이 산다 훌라훌라, 무릎 꿇고 살기보다 서서 죽길 원한단다. 광주 시민 함께하자. 그렇게 의연하게 거리로 나선 광주 시민들은 80년 5월 19일 대인시장 지하도 일대에서 대규모 항의를 벌입니다. 대인시장은 도청과도 가까워 시민군들에게 밥과 생필품을 제공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죠. 그때 위치 그대로 시민들의 이동 통로로 이용되고 있지만 80년 당시엔 군인들이 이 지하도까지 난입해 총검을 휘두르던 공포의 공간이었죠. 그럴수록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더 보듬었던 광주 시민들. 상인들이 주신 거니까 많이 드세요. 이 주먹밥 하나가 밖에 있는 탱크 하나보다 무서워.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쳐 싸우다 보면 반드시 어둠이 물러가고 우리가 원하는 세상이 올 거야. 역대 최고의 음악들이 나왔다는 1980년 대학가요제. 입상곡들은 그의 인기가요가 됐지만 광주의 슬픔을 얼마나 위로해 주었을까요? 80년 상황을 표현한 이 같은 시도가 5.18을 가슴으로 이해하게 했습니다. 기존에 생각했던 5.18과 좀 차이점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역사에 좀 무죄해가지고 좀 뭔가 현실적으로 더 와닿는 느낌, 그리고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더 보는 느낌이었어요. 리본을 답시다. 그때 참 적극적으로 왜 하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러네요. 그날이 막 기억나고 그러세요? 네. 검은 리본을. 너 행여나 나 찾는다고 밖으로 나오지 마라. 언니는 곧 들어갈라니까는 왜 꼼짝 말고 있어. 언니 근데 나 헌혈하러 잠깐. 여보세요? 언니? 드라마 속 동생은 언니의 당부에도 불구하고 헌혈을 하러 나갑니다. 실제로 그렇게 나이 어린 학생들까지 자유와 민주를 찾아 도청 앞 분수대 앞으로 모여들었고 독재 정권 타도와 민주인권을 외쳤습니다. 군부의 무자비한 총칼에 맞서던 시민들, 5.18 최후의 격전지였던 옛 전남도청 건물과 시민들의 시신을 안치했던 상무관 앞에 서면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이 도청을 지켜주십시오. 지켜납시다. 지킵시다. 지켜납시다. 도청 앞으로 헌혈하러 나간 동생은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오고 그렇게 자식 형제를 잃은 광주의 아픔을 눈물로 노래합니다. 투어객들 역시 그날의 광주 시민이 되어 같이 슬퍼합니다. 참담한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온 마음으로 지켜낸 자유와 민주, 먼저 가신 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왜 그렇게 눈물을 흘리셨어요? 아무래도 사실 실제로 제가 겪은 것도 아니고 그 동시대의 사람은 아니지만 되게 막연하게 알고 있던 것들을 눈앞에서 이렇게 좀 생생하게 연기로 보니까 더 이입하고 많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좀 어떠셨어요? 그냥 마냥 슬프죠. 그냥 너무 어리게도 있고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그냥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냥 그렇게 삶이 없이 그냥 가신 거잖아요. 그냥 그런 거. 그래서겠죠? 임을 위한 행진곡이 더욱 가슴 뜨겁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기억의 공간에서 저희의 여행을 마치고자 합니다. 모두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옛 도청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에 위치한 기억의 공간,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입니다. 5.18 기록을 상시 전시하고 있는데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은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항쟁 열흘간의 기록, 진상규명 활동이 담긴 자료, 기자들의 취재 수첩과 시민들의 일기, 희생자의 유품과 총탄의 흔적까지 80년 당시 상황이 생생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직접 이렇게 또 참여해보시고 보신 소감이 좀 어떠세요? 말로 표현하려고 하면요. 너무 변모많을 것 같고 오늘 그 역사 흔적을 우리가 같이 걸어가 보면서 우리는 일본에 있잖아요. 그것을 썼을 때는 이렇게 기막한 거라고 몰랐어요. 영화라든가 그런 글로 알고만 있었지 오늘 여기 같이 다녀와서 아주 감동적이었고요. 또 깊이 가슴속에 새길 것 같아요. 그동안에 올 광주가 그냥 다른 방식으로 기억이 됐는데 이렇게 공연이잖아요. 장소에서 하는 공연이라 그냥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감동입니다. 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렇게 배우로서 이 1980년 5월을 재현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 느낌이 더 남다를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마냥 또 웃을 수만 없는 그런 좀 무거운 공연이라서 좀 다가가기 좀 조심스러웠고 매번 할 때마다 그 좀 슬픈 그런 느낌 많이 받아요. 좀 안타깝고. 광주에서 5.18이라고 하면은 이제 저희한테 아픈 역사인데 이 아픈 역사를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조금 더
그날의 상황을 생생하게 조금 더 전달할 수 있게 연기하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고 널리 알려져서 많은 분들이 시티 투어 하러 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배우랄 거 없이 5월의 버스를 탄 승객 모두가 주인공. 80년 당시 광주 시민의 모습으로 노래하고 구호를 외치며 또 같이 분노하고 슬퍼하며 역사의 현장에 함께했습니다. 5월의 역사 현장을 돌아본 아주 특별한 시티 투어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수많은 분들과 함께 역사의 흔적을 한 곳 한 곳 둘러봤는데요. 둘러볼 때마다 저 또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뜨거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5월의 버스 탑승하셔서 그 뜨거운 울림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저는 또 출발합니다. 네, 사실 저도 역사책에서만 다뤄봤던 사건이다 보니까 좀 그냥 멀리 있던 사건으로만 기억이 됐었는데 이렇게 직접 배우들의 연기도 보고 드라마도 보면 더 마음에 와닿고 또 기억에도 오래 남을 것 같습니다. 네, 좀 무겁게도 느껴지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소식이었던 것 같고요. 참고로 그 5월의 버스 투어는 5월만 하는 건 아니고요. 10월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점 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소식 전해드려야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적 그 선거 제도가 도입된 게 1948년입니다. 48년 5월 10일 바로 국회의원 총선이었는데요. 바로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만든 게 유권자의 날입니다. 지난 5월 10일 날 있었던 유권자의 날 기념 행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 만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주인공이 되는 날. 유권자의 날을 맞아 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이 마련됐는데 유권자가 함께한 뜨거웠던 그날의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본다. 유권자의 날을 하루 앞둔 지난 9일 올해로 8번째를 맞이하는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했다. 내년에 총선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투표를 많이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투표를 하게 되니까 이제 그때 좀 더 의미 있고 정치 참여 이런 데 관심이 많아가지고 오게 되었습니다. 유권자의 소중한 의미를 되짚어보는 5월 10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선거가 시작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지난 2012년에 제정됐다. 올해 제8회 유권자의 날을 기념해서 대구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하늘을 달리는 유권자라는 컨셉으로 새내기 유권자들과 함께 그 이벤트 열차를 타고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나는 대한민국 유권자다! 무겁고 딱딱한 이미지가 아닌 일상 속에서 유권자의 의미와 그 중요성을 찾아보는 시간. 생애 첫 투표에 대한 설렘과 함께 새내기 유권자 30여 명이 참여해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소리소리 마소리 야! 주문을 외우면 얘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이죠. 대구 도심위를 달리는 하늘 열차는 오늘만큼은 새내기 유권자들의 소통 공간으로 바뀌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청년 정치가로 유명한 이동수 씨가 특별한 강연을 준비했는데 어째 여학생들의 눈빛부터가 남다르다. 학생들 같은 경우 제 나이 또래만 해도 그런 거 시도도 안 하잖아요. 근데 제가 작년 올해 2년 동안 느낀 게 저는 가만히 있고 싶고 아무것도 뭐 바꾸고 싶지 않아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자꾸 제 걸 뺏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세금 낸 거 가지고 그냥 엄한 데다가 퍼주고 뭐 이상한 데다 퍼주고 무슨 이상한 기념관 동상 이런 거 올리고 이게 다 제 세금인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걸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투표를 하셔야 되고요. 정치나 이런 거는 좀 나이 많으신 분들이나 그러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는 줄 알았는데 젊으신 분이 이렇게 강연해 주시니까 더 저희 때 와닿았던 것 같고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도 그런 대표님의 노력에 힘입어서 저희도 저희 청년들을 위한 많은 정책이나 그런 거에 관심을 갖고 더 발전하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바로 드립니다. 내일 5월 10일은 유권자의 날이다. 하나, 둘, 셋. 저는 정답입니다.
만 19세가 되면 여러분들 SNS에 선거운동 내용의 글을 게시할 수 있다고, 게시하면 안 된다 X 있습니다. 자, X는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원봉사로 선거운동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당, 식비 이런 것들을 받을 수가 있다. O. 받을 수 없다. X. X입니다. 정답은 X입니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그 선거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을 하고 또 그 직접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소속한 이 공동체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저마다 생각과 가치관이 다르지만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한 표. 그 한 표의 소중한 의미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새내기 유권자들도 알게 되었을 것이다. 1시간 반 동안 이어진 행사, 학생들에겐 어떤 시간이었을까? 유권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게 이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행사를 통해 느낄 수 있었습니다. 투표권을 잘 행사하고 투표할 기회가 있을 때 무조건 투표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적 그 정신이 더 함양되고 깊게 느낀 것 같아서 너무 좋은 행사였고 많은 거 알아가요. 하늘 열차에 이어 새내기 유권자들이 찾아온 곳. 4.19 혁명, 5.18 민주화 운동의 도화선이 된 대구 2.28 민주운동을 기리는 곳이다. 대구 시민들과 학생들이 독재와 부정선거에 맞서 민주주의를 열망했던 2.28 민주운동. 우리나라 민주주의 뿌리로 평가받은 가슴 아픈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이기도 하다. 이 밖에도 도시철도 안에 마련되어 있는 선거 테마 역사관에는 평소 시민들이 올바른 선거 역사에 대해 알 수 있도록 다양한 선거 자료 전시와 함께 선거 과정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래 유권자인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는데 전국 최초 어린이 전용 선거 체험관인 이곳은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선거운동, 투표, 개표 등을 다양한 선거 과정을 통해 체험해 볼 수 있다. 가상도시인 리소시의 시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컨셉인데요. 실제 선거처럼 선거운동부터 투표, 개표까지 모두 체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고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후보자가 되어서 리소 시민을 위한 선거 공약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보는 선거. 직접 후보자가 되어 선거 공약을 써내려가는데 모두에게 친절하고 평등한 환경을 만든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차별받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짜증나면 또 싫어하니까 그런 거를 없애려고 적었어요. 이번엔 직접 선거운동에 나선 아이들. 저마다 공약을 세워 열심히 자기 PR에 나섰다. 첫 번째 공약은 한 달에 4번씩 안전점검을 하고 두 번째 공약은 전체 연령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북카페를 만들고 4.3은 뽑아! 기호일만 시윤이가 나와버렸네. 당선되었네. 기호일만 날씨네. 오예 오예 뽑아. 그냥 아무 기대도 안 하고 왔는데 직접 해보니까 훨씬 더 재밌고 너무 힘들고 뿌듯해요. 선거 투표 현장을 그대로 재현해 놓은 체험관. 미래 유권자인 아이들이 선거 과정을 직접 피부로 느껴보는 교육의 장이기도 하다. 투표할 때는 신중하게 저희 한 표 한 표에 사람들의 기쁜 그런 게 모이는 거니까 더 열심히 참여하고 정정당히 생각해서 투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공약을 만들 때는 자기가 꼭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자, 이제 개표 시작할게요. 자, 한 개씩 꺼내주세요. 숨죽이는 개표 시간이 다가왔다. 2번 후보. 네, 2번 후보. 2번 후보. 네, 2번 후보. 후보자들의 희비가 교차하는 순간 과연 그 결과는? 4번 후보. 2번 후보께서 제1대 리틀소시움 시장님에 당선되셨습니다. 다 같이 박수 주세요. 기대를 안 하고 쓰는데 이렇게
기후 2번이 당첨돼가지고 깜짝 놀랐고 살짝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좋았어요? 커서 다른 사람에게도 모범이 보이면서 한번 알려주고 싶어요. 내 손으로 세상을 가꾸고 내 꿈으로 펼치는 세상. 유권자가 만드는 진정한 민주주의. 앞으로 대한민국의 더 밝은 미래를 기대해본다. 네. 자, 뭐 말씀드렸듯이 이 유권자들이 가질 수 있는 주권 의식 중에 하나 바로 이 선거 참여입니다. 네. 내년 4월이 또 총선이에요, 그렇죠? 네, 네. 예, 여러분들의 그 권리 꼭 빠짐없이 행사하셔야겠습니다. 네, 생방송 시시각각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5.18 민주화 기념일 이틀 앞에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특별히 광주와 관련된 소식들 조금 더 많이 전해드렸습니다. 네, 앞으로 이 광주뿐만이 아니라요, 뭐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현장이라면 그 시기에 맞춰서 현장 찾아가서 네. 진정한 의미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노력 계속해서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도움 주신 분들께는 유황온천으로 즐기는 도심 속 워터파크 엘리바덴에서